토빈의 Q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빈의 Q. 자, 일반적으로 Q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Q라는 것은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라고 하고요. 분자는 주식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 주식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비이론과 투자이론은 경제에서 정말 디폴트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와 투자가 경제가 성장할 때는 보통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주가예요, 주가.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주가가 되는 것이고, 분모의 실물자본의 대체 비용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실물자본의 대체 비용은 그냥 기업을 내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 영업을 그만하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수가 있잖아요. 넘겨버릴 때 공장도 팔고 기계도 팔고 설비도 팔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실물자본의 대체 비용이라고 합니다. 분자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인데 이게 단순하게 쓰일 때에는 Q가 증가하면 투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Q가 증가하면 투자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만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을 소유한 자가 있죠? 기업을 소유한 자 있잖아요. 기업을 소유한 자가 기업을 팔아요. 기업을 팔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정도로 보면 돼요. 이 기업은 내 거니까 공장을 팔면 얼마에 팔 수 있다. 그 금액을 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분모에서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킨집 사장이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이제 매장을 그냥 넘겨버리려고 해. 이런 어떤 비용, 그때 발생하는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우리는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가가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인데 기업을 소유하려면 지불을 해야 되죠. 주식을 내가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Q라는 것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요. 기업을 이제 Q라는 것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또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달라요. 기업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기업 소유주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업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만약에 1보다 크다면은 그 분모보다는 분자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1보다 크게 되면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돈을 주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을 사요. 공장을 사버려. 그리고 나서 주식을 이제 파는 거예요. 맞죠? 주식을 파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 내가 기업을 구매하고 이제 기업은 내 거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은 주식을 판매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는 공급의 증가입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지.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지냐면은 요게 이제 Q값이 1이 될 때까지 이제 하락하는 충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Q가 1보다 작잖아요. Q가 1보다 작으면은 주식을 매입해요. 주식을 매입하면은 내가 이제 소유주가 되잖아요. 근데 1보다 작다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들었으면은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팔았을 때에는 1,5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차익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주식을 매입하고 기업을 팔아요.
그럼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수요의 증가 아니겠습니까? 그지? 자,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요. 주가는 올라서 언제까지? Q가 1이 될 때까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Q가 이제 항시 이론상으로만 그래요. 현실 경제에서 말도 안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인데 Q가 만약에 현재 1로 이제 균형이 달성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현재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일은 반드시 이런 행위 때문이 아니고 막 부풀려질 수도 있고 기업의 가치가 진짜로 올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Q 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은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고 Q가 상승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행위가 생기죠. 그렇지? 그럼 이제 기업을 구매하고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는 Q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기업을 팔았을 때 금액보다 기업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증가시키고 싶을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주식이 다 처분되기 전에 Q값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투자 증가가 뭔데요? 실물 자본의 증가잖아요. 실물 자본의 증가 아닙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주가가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기업은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 늘 수 있도록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Q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알아서 Q는 1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올라간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경영자가 어떻게 돼? 경영자가 너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은단 말이에요. 주주들, 기업의 주인들이 경영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이 이윤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뭐라 한다고요? 투자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모값 자체가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면 돼요. Q가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니까 기업은 투자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투자 이론의 하나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토빈 Q 이론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거시경제학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주가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결정된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애주기가설에도 본의 아니게 이제 의미가 부여가 된 것처럼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이 잘 돌아가면 오르고 시장이 조금 불황이면 떨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되는 상황도 생겨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나 주가 같은 것들이 실물 투자가 줄면은 돈은 벌어야겠고 그쪽으로 좀 유동성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 버렸잖아요. 부동산 가격과 함께. 자, 주식 가격이라는 건 과거에는 결과값이었다는 거예요. 결과 변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토빈 Q 이론이 등장했더니 이게 원인 변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의미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현대적인 투자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투자 이론. 과거에는 그냥 고정 투자해야 되는 거하고 이자율의 반비례 관계를 갖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현대적인 투자 이론의 첫 번째 등장한 토빈의 Q 이론은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실물 시장에서 기업의 투자가 오를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실물 시장에서는 자, 반대되는 상황이 생기면 싫죠.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를 줄여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오르면 좋고 안정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이제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평판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빈의 Q 이론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화시키면은 요 마지막 줄처럼 외워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적용이 돼요. 근데 이해하면 조금 더 납득은 가겠죠? 근데 이제 토빈의 Q 이론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되게 많아. 한계가 많다는 것은 토빈 Q 이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토빈의 Q 이론은 첫 번째 한계는 아니 토빈 Q는 평균 Q잖아요. 자본 대비 주가.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총 자본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하야시라는 분께서
막 비판을 했어요. 아니 왜 평균 가지고 따져? 우리 미시경제학부터 계속 따진 게 뭐예요? 투자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 충격이 생겨요? 아니 투자가 증가하면은 분모도 증가하고 분자도 사실 증가한다. 투자를 했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도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 분모도 증가하고 분자도 증가하는데 어째서 토탈 가지고 투자를 판단하니? 이거는 이상하다. 마지널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널 Q를 계산해서 따져야지. 그러니까 투자를 증가했을 때 분모가 증가하는 델타 값하고 분자가 증가하는 델타 값을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부 좀 하셨죠? 공부 좀 하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우리 또 일본 분들이 약간 또 대외적으로는 좀 겸손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바로 또 인정했어요. 스미마생 했어. 스미마생. 죄송한데 그게 맞습니다. 마지널 Q가 적합하다. 근데 하야시라는 분께서 바로 근데 이 구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사실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 계산도 좀 힘들고 또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 또 뻔하진 않아요. 내가 100억을 들여서 뭘 샀으면 100억에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이 계산이 좀 어렵구나 하면서 도출이 어려워서 편의상 Q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또 깨갱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좀 뭐 하면 좋은데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야시라는 분께서는 왜 마지노를 안 쓰고 평균을 쓰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납득갑니다. 충분히 납득가요. 투자를 증가시키면은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또 분모값도 오르게 될 텐데 그 오르는 델타 값 가지고 비교해야지 대체 왜 토탈을 가지고 비교하냐. 근데 봐봐요. 1에 수렴하잖아. 그지? 그럼 얘가 조금 오르고 많이 오르면 1보다 커지니까 뭐 안 될 건 또 없어요. 하지만 현실성을 조금 더 이제 담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내신 하야시라는 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래요. 막 학생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 일본의 교수인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신 분이래요. 자, 나머지 이론들은 그 공부를 안 해도 너무 당연하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두 번째죠. 투자 변동은 실제로 주가 변동만큼 심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실제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목격을 해봤는데 이게 투자의 변동이 있고 투자의 변동은 오르고 떨어지고 물론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변수라고는 했습니다만 주가만큼은 아니지, 그지? 주가의 변동성하고 투자의 변동성을 비교하자면은 압도적으로 주가 쪽이 훨씬 더 변동되는 힘이 세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막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목격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투자량이라는 것은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은 갑자기 불리지도 못하고 기계를 뭐 제작을 시작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그 마스크 막 엄청 대란 일어났을 때 많은 기업들이 마스크 생산 체제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갑자기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돌리기로 했으면은 안정적으로 또 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주가 변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막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뭐 정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막 그러고 있잖아. 실제로 목격을 해봤는데 투자의 변동성이 주가의 변동성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라면은 토빈 Q값이 상승할 때 투자가 증가하고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또 뭐 투자가 감소하고 그러긴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스테디하게 좀 길게 보면 그럴지 몰라도 각각 뭐 매일매일 변동되는 주식 가격에 맞춰서 투자량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비판이 더 신랄한데 주가는 거품이 존재해요. 거품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돼버려서 안 보셨을지도 모르는 영화 중에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OCN 이런 데서 좀 해주는데 아니 뭐 주가를 조작하는 집단도 있어요. 범죄죠. 범죄인데 주식 가격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 시가총액은 높은데 실상 기업의 가치는 별로 안 높아.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진짜 많이 해요. 어떤 기업이 뭐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뭐에 성공 임박했다.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아니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거품이 낀 정보로 투자를 증가시킨다니요. 어렵죠. 거품이 낀 정보로 투자를 증가시킨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좀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비판하고 세 번째 비판은 여러분들도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 가격이 오르면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논리가 나왔을 때 아니 이 사람이 그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네,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걸 경험하고 산 적이 없는데 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비판은 현실적이에요. 아니 투자라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가 오르자마자 투자한다고? 주가가 만약에 T기에 상승하는 충격이 생기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견적서도 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준비 작업이 사실 오래 걸리니까 보통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 인정하더라도 보통 T+1기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이거는 지금의 주가가 지금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니까 그거는 좀 어색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현재 투자는 그러니까 과거의 Q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 경제에서는 이런 기업도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주가가 바로 현재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미래의 예상 주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면은 빵 터지겠지라는 예상 주가 있죠. 그러니까 T+1기에 대한 지금의 예상치가 지금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현 시점의 주가가 현 시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우리가 이거 하면은 다음 기회에 주가 빵 터지겠지? 그런 경우에 투자도 있고, 과거에 주가가 우리가 올랐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해서 이번 기회에 투자를 증대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고, 다양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주가가 현재의 투자에 연결된다라는 게 토빈의 Q 이론인데 그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투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물론 이제 반비례 관계지만 또 이거잖아. MPK2의 함수잖아요. 다음 기회 자본의 생산성이 오른다고 지금 예상하면 현재 투자를 이제 늘리는 것인데, 다음 기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오른다는 건 다음 기 주가에 연결될 수도 있고요. 정보가 알려지면은 지금의 주가에도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현 시점의 주가와 현 시점의 투자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네 번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납득하죠. 그죠? 현실 경제 기업들은 사실 보통 이런 토빈의 Q니 뭐 한계 생산성이니 따지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요.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 대출 여력이 있다, 이럴 때 보통 투자를 한다고. 다섯 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다섯 번째는 기업의 신용 제약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신용 제약.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저기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의기양양하죠. 막 주가가 올랐으니까 막 이리 오너라 막 소리 한번 지르고 이제 대출 심사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안 해줘. 막 안 해줘요. 은행도 알아. 지금 주가가 오른 게 정말 건실해졌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작인 경우도 많고, 은행이 그 주가라는 정보만 믿고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기업의 신용제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와야지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출이 안 되면 투자는 증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도 토빈큐 이론을 비판합니다. 여섯 번째는 봐봐요.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 100억이라 쳐. 그럼 이거 팔면은 100억 받을 수 있나? 아니 뭐 중고 시장이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다고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지? 중고 시장이 그렇게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본 스톡이라고 하죠. 자본 스톡. 요거는 이제 절량이라는 개념이고,
이제 자본은 원래 저량이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스톡을 이제 늘리거나 줄일 때 조정할 때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늘릴 때 뭐 그래 뭐 공장 더 늘리고 뭐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다 보면은 인건비 나가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나중에 회수가 안 되거든. 돈 들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늘릴 때에도 비용이 늘어나지만 자본을 줄일 때는 손해가 훨씬 더 막심해요. 진짜 이건 다시 한번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PC방 팔아요도 있지만 PC방 폐업합니다라는 글이 진짜 많아요. 중고나라에. 거기에서 뭐 일률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선호하지만 뭐 PC도 팔고 의자도 팔고 뭐 테이블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고 엄청 손해 봅니다. 보통 가지고 있는 자본을 줄일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고나라처럼 자본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밀링머신 뭔지 모르죠. 중고 거래한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첨단 뭐 기술이 필요한 것들 하다못해 치킨 튀기던 튀김기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의 예상과는 처분 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 스톡의 조정 비용의 문제라고 부르죠. 자본 스톡의 조정 비용 문제 때문에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계산은 어렵다.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처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확히 계산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 그 왼쪽에 조그만 그래프가 있는데 실제로 자본을 늘릴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자본을 처분할 때는 거의 똥값 받아요.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진짜 폐업을 결정할 때는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권리금이라도 받았을 텐데 지금은 권리금도 쉽지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넘긴다 하더라도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우리 기업의 어떤 실물 자본의 가치, 금전적인 가치를 챙길 수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팔면 한두 개 잘 팔 수 있지만 10개 팔면은 가격 제대로 못 받는다고. 그런 이제 어떤 전문 기술이 요청되는 그 자본 같은 것들이 가격이 막 그런 식으로 잘 쳐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빈의 Q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는 돼요. 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아이디어 대박. 그런 이제 큰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여기저기서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가는 비판들일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투자도 오른다고? 에이, 어렵지. 공부해서 비판하는 거죠. 마지널 Q로 따져야죠. 실제로 목격한 적 없죠. 공부 안 해도 비판할 수 있죠. 투자는 거품이 존재한다. 자, 실제로 너무 뻔한 이야기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토빈 Q와 상관없는 이론은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열돼서 이게 정오로 이제 보이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다음 중 토빈 Q의 한계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요거 한 3개 정도 적어두고 그리고 나머지 엉뚱한 거 적어두고 이렇게 고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이걸 쭉 뭐 암기하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해독만 하시면 되잖아. 해독해 내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각각이 어떠한 근거로 그리고 또 어떠한 이유로 한계들을 적시를 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토빈 Q 이론도 사실 미시적 기초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꽤나 까다롭대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난이도가 높아져도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자는 거죠. 토빈 Q 이론이 무슨 이론인지에 대해서까지만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빈의 Q 이론에서 투자는 설비 투자를 말합니다. 설비 투자, 재고 투자 아니에요. 재고량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그런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설비 투자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을 해요. 한번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공장 짓기 시작하면은 뭐 뺄 수가 없어. 빼면은
뭐 어떻게 뭐 그거 가지고 돈을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해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나마 주식 가격이라는 변수에 대응하여 투자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와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